빠방하이 빠키 채널 대표 인기 시리즈 아따맘마. 오늘은 학교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학교 생활들. 오늘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학교 매점 이야기부터 용돈 탕진하게 만드는 뽑기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학교 문화 탑 7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 20분 전 갑자기 배꼽 시계가 폭주하기 시작한 아리. 배에선 커다란 꾸르륵 소리가 나버렸는데요. 눈치 없는 원중이는 뱃속에서 지진난 거 아니야? 라며 폭딜의 시전. 아리는 아니라고 잡아떼봤지만 얼굴에선 이미 들켰죠. 민망세. 그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아리와 선남이는 도시락을 꺼내고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닭튀김, 계란말이, 새우튀김. 역시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은 꿀맛이죠. 그렇게 다들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던 찰나, 또다시 배꼽 시계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단체로 매점에 들려 간식을 플렉스, 초코크림빵, 찹쌀떡, 감자 스낵까지 다들 열심히 자기 합리하면서 먹고 또 먹죠. 일본 학교에는 수업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매점. 일본 고등학교 일반적인 매점 운영 시간은 등교 전, 점심시간, 방과 후로 보통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매점은 점심시간 3-40분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이 동시에 몰려드는데요. 수업 종료 울리면 헝거게임 스타트. 대부분 1층 급식실 옆이나 교무실 근처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타이밍, 정보력, 심리전이 포인트. 만일 초콤이라도 머뭇거렸다간 매점 오픈 5분 만에 인기 있는 빵들이 모조리 전멸이죠. 늦으면 남는 거요. 날짜 간당간당한 팥빵, 외면당한 샐러드 샌드, 김 없고 햄도 없는 삼각김밥, 애매한 포지션에 밍밍한 과자 등 아주 얄짤없습니다. 일본 전교생이 뽑은 매점 인기 메뉴 탑5를 소개합니다. 5위 고로케빵. 바삭하게 튀김빵에 고소한 감자가 듬뿍.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기름진 게 꿀맛이죠. 4위 멜론빵. 겉바속촉 멜론빵은 전교생의 심리적 안정제로 간식, 디저트 계열에서 불변의 강자입니다. 3위 계란 샌드. 촉촉한 계란 마요 샌드위치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최고. 2위 가라아게 오니기리. 닭튀김이 안에 통째로 들어간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곁들이면 게임 오버. 대망의 1위는 바로 야끼소바빵. 야끼소바빵 이꼴 매점의 한정판 굿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량도 매우 한정적인데다가 대부분 150에서 180엔대, 우리 돈 1,50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가성비 그 자체인데요.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에 금지된 조합은 말해 뭐해. 단짠단짠 야끼소바빵은 일본 학생들의 소울푸드이죠. 이외에도 피자빵, 크림빵, 소시지롤, 초초초초 인기 메뉴들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린다고. 우리나라도 매점 전쟁이 장난 아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한정판 포토카드를 자랑하는 정식이. 짜자잔. 소문으로만 듣던 에스타의 S급 포토카드. 알고 보니 잡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제대로 긁혀버린 동동이와 한돌이는 서로 진짜 럭키보이를 가져보자며 내기를 제안하죠. 방과 후 당첨 이벤트가 있는 자판기를 발견한 세 사람. 운이 좋으면 음료수 하나 더. 많은 문구는 승부욕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전부 꽝. 한 명씩 돌아가며 운빨 대결을 했지만 동동이도 한돌이도 정식이도 전부 실패했다는. 결국 다음날 다시 자판기 앞에 모인 세 사람 모두 나름의 행운 전략을 세우고 다시 도전하는데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첨에 성공. 진정한 럭키보이는 동동이었네요. 어린 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문방구 뽑기.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한 바퀴를 휙 하고 돌리는 그 순간 두근두근 잔뜩 기대하며 발 동동 굴려봤잖아요. Right? 일본에서는 지금도 가차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까지 가차샵의 진심인 모습인데요. 게임보다 빠르고 간식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운이 좌우하는 그 짜릿함. 일본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동의 인기를 자랑하는 포켓몬 시리즈. 두 번째, 달리오 시리즈. 세 번째, 학교 급식 미니어처 시리즈. 시리즈 모으다 보면 어느새 용돈이 탈탈탈. 이외에도 상상 이상의 다양한 가차들이 넘쳐납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화장실 변기 가차 시리즈를 시작으로 응가하는 강아지 시리즈, 쉬야하는 강아지 시리즈, 응가빔 쏘는 가차 시리즈, 실사 응가 모양의 가차 시리즈 등. 이걸 굳이 왜 만들었지 싶은 가차들도 인기죠. 그리고 특이점이었던 일본의 자판기 가차, 아타리 특히 지안키. 앞서 보았듯 이 당첨 자판기는 극한의 확률을 자랑합니다. 특별한 응모 없이 오로지 운으로 결정되는 완전한 운빨 가차 시스템으로 당첨일 경우 삐삐삐 소리와 함께 같은 상품을 한 개 더 증정. 확률은 자판기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부 학교 근처 주택가 자판기는 의도적으로 확률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뽑기 참 많이 했는데요. 추억이네요.
오늘은 대망의 자리 바꾸기가 있는 날. 근데 이게 단순한 자리 바꾸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여학생들의 운명과 사랑이 달린 대사건이거든요. 송이는 아침부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동동이 옆에 앉고 싶다며 깊은 고뇌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윽고 자리 뽑기 전략회의를 시작. 누둥. 가쁜 사랑의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니 판다 판다 판다. 동동이를 떠올리며 판다를 3번 외쳤죠.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리 뽑기가 시작되고 긴장감이 맴도는 교실. 추첨 상자 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보는데요. 드디어 송이의 번호 발표. 하필이면 한도르의 옆자리에 당첨되었네요. 자리 바꾸기. 어린 시절 교실에서 한 번쯤은 해봤던 빅 이벤트입니다. 다들 설렘 반, 걱정 반, 기대 반에 잠 못 이룬 적 있잖아요. Right? 일본 교실에선 자리 바꾸기를 세키가에라고 부릅니다. 학생 전체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행사로 번호표 뽑기와 같은 추첨제, 학생들의 생일순, 자리카드 뽑기 게임 방식, 자리 뽑기 가차머신 활용, 특정 학교에서 운영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성적순 등 자리 정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누가 내 옆에 앉느냐, 맨 앞이냐, 맨 뒤냐, 창가냐, 복도 쪽이냐, 좋아하는 애랑 나란히 될 수 있느냐, 자리 선정에 따라 학교 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느낌이라 일본 학생들도 난리가 아니죠. 실제로 일본의 한 교육 전문 리서치 기관은 이 자리 바꾸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 82.4%, 고등학생 76.1%, 초등학교 고학년 85.6% 이상이 자리 바꾸기를 가장 중요한 학급 이벤트로 응답했는데요. 전학년 공통으로 절반 이상이 자리 바꾸기 이후 친해진 경험이 다수이며 자리 위치에 따라 학교 생활 만족도가 바뀐다고. 와? 특히 송이가 보여줬던 판다 주술. 알고 보면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실제 일본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리 바꾸기 주술이 유행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등을 향해 공중에 A자를 그려라. 자신의 메일 주소 앞으로 판다라고 구해 쓴 메일을 송신해라. 흰 종이에 체리 그림을 그려 왼쪽 열매에 자신의 이름, 오른쪽 열매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 특이하고 다양한 자리 바꾸기 미신들이 존재하죠. 이 밖에도 자리 뽑기 바꾸기를 위한 사전 로비와 자리 바꾸기 전 몰래 교환 협상, 선생님 몰래 비공식 인기자리 추첨룰을 설정하는 등 자리 바꾸기는 그냥 학교 안에 미니 정치판이라는 자리 바꾸기라 저에게는 너무 오래된 추억 같네요. 인기 아이돌을 보며 흐뭇한 세 사람, 서로 자신의 최애가 최고라며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바로 그때 동동이에게로 쏠린 화살. 과연 동동이의 최애는 모델 왕방울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방과 후 왕방울이 등장한 잡지를 사러 간 동동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필이면 최애 왕방울 누나의 잡지만 품절이었죠. 실망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동동이가 아니죠. 이번엔 다른 서점에서 잡지를 찾기 시작. 짜자잔. 마침내 손에 넣는데 성공. 한도리의 등장으로 또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동동이는 운 좋게 잡지를 발견하고 야심한 밤 몰래 잡지를 감상하는데요. 꿈에도 나타날 정도라니 동동이의 덕질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요즘 일본 학생들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덕질. 연예인, 애니, 게임, 버추얼 아이돌, 뮤지컬 배우, 인플루언서까지 무엇이든 덕질 대상이 되는 시대. 학교는 덕질의 성지입니다. 최애 스티커 붙이기, 교과선에 끼워둔 펜아트 노트, 배지, 스티커, 테이프로 책상 꾸미기, 최애 포카, 덕질 노트 공유하기.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화 주제가 다름 아닌 덕질 문화인데요. 틱톡 재팬 공식 해시태그 트렌드 분석 결과만 봐도 최애 활동, 오타쿠 활동, 학교 내 덕질, 덕질 노트니 말해 뭐해. 신박하고 색다른 일본 학생들만의 덕질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덕질 키링.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Right? 인형 키링, 아크릴 스탠드, 체인 키링, 손수 제작한 키링. 아주 키링이 수십 개씩 달려있는데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지 키링을 들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두 번째, 오시카츠 저금통. 오시카츠 저금통이란 말 그대로 최애 굿즈 사기 위한 덕질 전용 저금통으로 원하는 굿즈나 최애 생일에 맞춰 돈을 저금합니다. 친구들끼리 목표액을 경쟁하거나 같이 돈 모아 생일 서포트를 준비하기도 하며 다이소, 3코인즈, 로프트 같은 곳에서 덕질용 커스터마이징 저금통을 구매해 직접 저금통을 꾸미기도 한다는. 세 번째, 투명 부채 커스텀 덕질. 일본 학생들의 필수템 DIY 응원 부채. 투명한 플라스틱 부채에 최애 얼굴을 붙이고 응원 멘트까지 달아주면 오케이. 점심시간에도 지하철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DIY 응원 부채는 필수라고. 역시 덕질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도시락 먹방 중인 선남이와 아리. 아무래도 볼살이 통통한 게 살이 좀 찐 것 같은데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선남이표 특급 다이어트에 들어간 아리. 먼저 해계한 배꼽티를 준비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뻔뻔함이 포인트인데요. 이후 자괴감을 느끼며 식사 시작. 밥은 최대한 천천히 먹습니다. 허기만 달랠 정도로 조금 먹으면 식사 완료. 식사 후에는 배를 드러낸 채 요가를 빼놓을 수 없죠. 동동이의 눈에겐 미안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꿋꿋이 실천하죠. 과연 아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을까요? 무슨 결국 선남이와 다이어트 합리화를 하는 걸로 마무리. 한국 고등학생의 다이어트 쿵루, 닭가슴살, 헬스, 굶기의 무한반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다릅니다. 귀여워서 못 먹게 만든 도시락 먹기,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다이어트, 그림자를 찍어서 몸매 기록하기 등 온갖 특이한 다이어트 방법이 판을 치죠. 일본 학생들의 레알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할게요. 하나, 다이어트 캐릭터 도시락. 짜자잔. 귀여운 토끼 주먹밥, 판다 얼굴 도시락, 하트 당근, 별 모양의 보기만 해도 귀여운 이 도시락들 유치원 도시락 아니냐고요? No. 일본 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박한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귀엽게 꾸미면 먹기 아까움, 소식하게 됨, 살 빠짐. 이 공식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캐릭터 도시락은 단순히 굶지 않고 예쁘고 귀엽게 먹는 습관으로 유명하다고. 둘, 식욕을 가라앉히는 가상 식사 트릭. 2024년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 다이어트 방법, 바로 가상 식사 트릭. 말 그대로 뇌를 완전히 속여버리는 겁니다. 식사 전 먹방 ASMR이나 가상 식사 영상을 3에서 5분 시청하면 포만감 센서를 먼저 자극해 식사량이 최대 20% 자연 감소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식품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가상 식사 시청 후 식사량이 평균 18%에서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죠. 셋, 제로 간식 루틴. 간식 참는 게 다이어트라고요? No.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제로 간식 루틴 짜기.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포만감은 확실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폭식도 막아주고요. 시험 기간 스트레스도 막아주고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so good. 곤약 젤리, 제로 칼로리 탄산수와 콜라, 우롱차 젤리, 저당 단백질바 등 간식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싹 가능이라는. 단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동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급식 시간. 육즙 터지는 고기 완자, 시원한 도토리국수, 채소 듬뿍 고기나베, 고급 팔부채까지. 일본 급식 역시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특이점 하나.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눈치채셨나요? 네, 일본의 급식은 식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트레이 위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따로 담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밥그릇이나 국그릇 등의 식기를 손에 들고 먹는 문화 때문.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다들 밥그릇을 들고 먹죠. 식판을 들고 먹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왜 들고 먹을까? 여기에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식기들은 목기, 칠기 그릇인 오한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오한 식기들은 워낙 가벼워서 손에 들고 식사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젓가락 위주로 식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밥과 국을 덜 흘리기 위해 가벼운 소재로 그릇을 만들어 손에 들고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썰은 옛날부터 다다미 위에 앉는 습관 때문이라는 썰입니다. 상에서 먹으면 음식과 입사에 거리가 있어 먹기에 어려움을 겪었던지라 접시 등의 식기를 들고 먹는 풍습이 생겨난 거죠. 이후 일본 특유의 식사 문화는 학교 급식판에도 영향을 끼쳐 밥그릇, 국그릇이 분리되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특이점이라면 일본 급식에는 의외로 밥 대신 빵이 많이 나옵니다. 동동이만 봐도 그렇죠. 식빵에 핫도그빵, 모닝빵, 베이글. 아무리 그래도 두부 된장국의 빵은 좀. 실제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죠.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원하는 밀가루와 탈지분유가 넘쳐났던 일본.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밀가루 처분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급식 메뉴에 빵을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튀김빵과 쿠페빵, 식빵, 그리고 탈지분유가 급식의 단골 메뉴가 됐죠. 또한 국민들에게 아침에 빵을 먹도록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자연스럽게 일본의 빵 문화는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짱구도 그렇고 아따맘마도 그렇고 아침만 되면 밥보다는 토스트를 많이 먹잖아요. 이게 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마지막 특이점은 고등학생인 아리는 도시락을 손수 싸들고 다닌다는 것. 다방고등어 도시락, 미트볼 꼬치 도시락, 삶은 계란 도시락 등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만 주구장창 먹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전일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 급식의 경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일부러 급식을 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처럼 매점에서 간식으로 때우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두근두근 밸런타인데이 전날, 송이는 짝사랑하는 동동이를 위해 동동이 마스코트 인형과 초콜릿을 준비했지만 만약 거절이라도 당한다면 후폭풍이 세게 올 인어게임.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큰맘 먹고 초콜릿을 건네주기로 결정. 무슨 이마저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치이는 바람에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이 흘러 방과 후 진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마저도 실패하죠. 한 달 뒤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또 김칫국부터 마시는 우리의 송이. 과연 동동이가 나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건네줄까? 온갖
상상에 빠져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 하는데요. 많이 쳐다도 보고 텔레파시도 보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걸 알아줄 리가 있냐고요. 뭐? 마지막엔 운 좋게 동동이가 가져온 화이트데이 선물용 쿠키를 나눠 먹었지만 어째 더 처량해 보이는 송이의 모습으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 솔직히 공감되는 사람 손.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나눕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이날을 계기로 커플로 발전하기도 하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초콜릿을 주는 상대에 따라 초콜릿의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 먼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선물하는 초콜릿인 홈메이 초코, 남성이 여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갸쿠 초코, 내돈내산 고생한 나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지분 초코, 가족에게 주는 초콜릿인 화미 초코, 아따맘마에 나왔던 것처럼 반 친구들 사이에서 초콜릿을 교환하는 토모 초코.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문화는 기리 초코. 뜻 그대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스트 밸런타인데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남성에게 의리로 건네는 초콜릿인데요. 기리 초코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2배로 보답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이트데이 날에 2배의 값어치가 되는 선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밸런타인데이도 난리이지만 화이트데이도 스트레스라는. 빠방이들은 화이트데이를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셨나요? 밸런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본의 사탕 제조협회에서 만든 상술의 날입니다. 사실상 화이트데이 챙기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남녀가 주고받는 날인데 밸런타인데이 남자, 화이트데이 여자, 상술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죠. 화이트데이가 일본에서 만든 거라니 놀랍네요. 참 흥미로운 일본의 학교 문화, 아직 소개하지 못한 문화가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으로 찾아뵐게요.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신기한 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러 가자. 고양이?